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시선을 알아보는 세상의 눈 채널입니다. 2025년 8월 26일 한국 시간 새벽 전 세계 이목이 미국 워싱턴 DC에 집중되었습니다.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20분이나 긴 2시간 20분간의 회담은 사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용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동맹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는데요. 오늘은 이 역사적인 회담의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은 시작부터 비전통적인 외교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실무회담으로 규정된 것부터가 그랬죠.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에 앞서 미국이 아닌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한미 동맹 강화의 필수 전제로 삼고 한미일 3자 협력의 토대를 굳건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분석됩니다. 회담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 25일 낮 12시 45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인수 회담에 이어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죠.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담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은 양국 정상이 그만큼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회담 후에는 별도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정상의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이 언론에 생중계되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 공개석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발언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양 정상 간의 탁월한 개인적 유대감 형성입니다. 회담 시작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위대한 인물이자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당신이 이끄는 한 대한민국은 굉장한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피스메이커라고 칭송하고 자신은 그 길을 닦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치켜세우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주도권을 부여한 것은 그의 개인적 성향에 맞춘 고도로 계산된 수사적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좀처럼 보기 힘든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이것이 앞으로의 복잡한 협상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단순히 군사적 협력을 넘어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등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미래 비전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한 첨단기술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예상외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국 정부는 꾸준한 국방비 증액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이를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확대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회담 사전 협의 과정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해서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대만 관련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를 낳았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강연에서 안미경중 노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력에 동참할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이견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된 새로운 동맹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공동성명을 통해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의 성공적 실시와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 등 3자 협력 확대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은 이시바 일본 총리 측근의 말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되면 경험을 조언해준 사실을 보도하며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회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바로 제조업 동맹의 구체화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슬로건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활용한 메이크 아메리카 조선업 그레이트 어게인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안으로 미국 내 조선소 건설, 인력 훈련, 군함 건조 협력 등을 포함합니다.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을 직접 겨냥한 맞춤형 선물이었고 미국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총 2천억 달러 규모의 범용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현대차는 2028년까지 21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를,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애리조나 공장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등은 아마존 웹서비스와 엑스에너지와 함께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공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원자력 분야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 이면에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 측은 이를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하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단순한 무역 균형을 넘어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창출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거래식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정책에서도 중요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의사를 표명하며 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최고 위급 회담을 통한 일괄 타결 방식을 선호하는 접근법이 여전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회담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강화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협상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빛을 발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방비 증액 마가 패키지 그리고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수사법을 통한 개인적 유대감 형성 등 다각적인 전략이 성공을 이끌었죠. 그러나 이번 회담은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첫걸음이었을 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복잡한 대북 정책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지속 가능성은 앞으로 미해결된 난제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갈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